중요한 건 지금도 봤지만 관리다. 맞아요.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. 그런 거 아닐까요? 맞습니다. 집안이 튼튼해야 반듯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두피도 모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 피부 두께 얇아지는 것처럼 두피의 두께도 점점 더 얇아지거든요.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30대 두피 두께가 8mm였던 사람은 90대가 되면 약 5mm로 두께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. 얇아지는군요. 두피가 얇아지는 게 결국은 탈모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. 예. 20세 여성과 59세 여성의 두피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. 20세 여성의 경우에는 모낭의 수가 많고 또 모낭이 진피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. 네, 예. 반면에 59세 여성의 경우에는 모낭의 수도 적고 또 모낭의 깊이도 이제 표피 쪽으로 얕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진짜 차이가 크네요. 결국은 이제 콜라겐이 그만큼 풍부해야 모낭이 깊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또 모발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군요. 예. 맞습니다.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모발 콜라겐의 농도를 다르게 해서 6주 동안 경구 투여를 한 실험군의 모낭 변화를 살펴봤는데요. 화면을 보시면 대조군의 경우에는 모낭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표피 가까이에 아주 얕게 자리 잡은 거 보이시죠? 반면에 모발 콜라겐을 섭취한 군은 모낭의 깊이와 크기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특히 고농도 콜라겐을 투여한 실험군의 모낭이 더 깊이 위치하고 모낭의 크기도 더 크게 자리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고함량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, 그렇죠? 맞습니다. 이 콜라겐을 고함량으로 섭취할수록 혈중 콜라겐 펩타이드 및 아미노산의 체내 흡수량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모발 콜라겐을 그러면 꾸준히 섭취하면 혹시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모발 콜라겐이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실험 동물의 모발 콜라겐을 투여한 후에 모발의 성장 속도를 비교한 사진입니다. 이 모발 콜라겐을 투여한 그룹의 모발이 눈에 띄게 좀 자란 게 보이실 거예요. 훨씬 진해 보이네요, 진짜로. 윤기도 더 흐르는 것 같고. 그러네요. 빽빽한 느낌이 드네요. 콜라겐 투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발이 더 풍성하게 자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콜라겐이 풍부하면 모낭이 건강해지면서 모발도 풍성해진다. 뭐 그런 얘기죠? 이렇게 이제 풍성해지니까 모발의 밀도도 좋아지겠죠? 그렇네요. 맞습니다. 실제 한국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매일 한 번씩 24주간 모발 콜라겐을 투여한 후에 밀도 변화를 살펴보니까 4.4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콜라겐이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. 이 원리가 궁금합니다.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제 우리 몸에는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어요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첫째, 모발 성장 단백질 IGF-1입니다. 이 모발이 빨리 자라고 두껍게 자라고 쉽게 빠지지 않게 해주는 단백질인데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모낭 성장 단백질 중 하나인 VEGF입니다. 혈관을 이제 생성을 해서 혈류를 통해서 이 모낭에다가 산소, 영양소를 아주 적절하게 풍성하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모낭이 이제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. 이때 이 모발 콜라겐이 이 두 가지 단백질 둘 다 잘 발현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. 그런 역할까지 해줘요. 그렇죠. 진짜 중요한 건데요, 그러면? 그렇습니다.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모발 콜라겐을 투여해봤는데 그 결과 두 가지 단백질이 모두 다 발현이 됐다고 하고요. 특히 고농도군에서는 두 가지 단백질이 더욱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질병을 새로운 관점으로 수사합니다. 미제로 남을 질병은 없다.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끝까지 추적하는 메디칼 공조. 제가 권해드리는 건강 팁은 혈관 건강 식단입니다.
혈관은 이제 필요한 영양분을 곳곳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모낭의 성장 주기 조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모낭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혈관 건강은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. 자, 먹는 게 중요하죠. 예, 예. 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피부과 전문의 김정민 선생님이 보시는 공조 팁은요? 제가 드리는 팁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. 운동 중요하죠. 한 연구에서 탈모 환자들에게 6개월간 운동을 꾸준하게 한 뒤 변화를 살펴봤더니 두피 가려움증 그리고 두피 기름기는 물론 불안하고 우울한 증상이 완화되고 탈모 증상도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. 네. 그런데 운동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예. 바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피지나 각질 등이 뒤섞이면서 두피 모공을 막게 되면 오히려 탈모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운동 후에는 바로 머리를 감는 게 좋겠습니다. 예. 자, 이제 안영진 선생님, 내과 전문의신데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. 잠을 설치고 수면 시간이 짧고 이렇게 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돼서 모발에도 결국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코티졸 분비 자체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모발 건강을 되찾은 김명교 씨처럼 모발 콜라겐을 좀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